국어 이어서 수학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괄고 세 가지를 좀 준비할 건데, 오늘은 사실 수학보다는 정괄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틀을 좀 준비했어요. 정괄고에 대해서가 있고, 그다음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리고 수학을 살짝 하긴 할 건데, 정괄고에 대한 이과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게 제일 커요. 그래서 1번 테마가 이야기가 가장 많을 거예요. 먼저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그냥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는데, 정괄고가 다른 학교를 보면 뭐 어떤 연예인들이 좀 있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강민경 씨가 정괄고를 나왔어요. 그 다비치 가수. 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예인이 배출된 자랑스러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좀 자부심을 느끼시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그냥 정괄고 로고 등등 있고요.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영인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근입니다. 세 가지, 그 정괄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많다고 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 테마를 좀 준비했어요. 정괄고는 또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과학 중점에 대해서, 또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거는 수학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가 어떻게 좀 과학 중심인지 수학 중심인지, 물론 문과 학생들도 있겠지만 과학 중점 학교라서 정말 이과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다시 가보지 않으셔도 여기에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한 거라서 홈페이지를 정말 많이 들어갔다 왔다 했고 학생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보셔도 아마 과학, 수학에 대한 건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 과학 중점 동아리고요. 얘는 학교 블로그, 학교 홈페이지에도 없고 학생들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에 넘어가다 보면 PPT에는 있는데 거기 빠진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자료를 제가 거기 올릴 수는 없어서 그냥 PPT로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을 어떤 걸 하는지, 저렇게 준비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과학 중점을 보시면 세 가지 틀이 있어요. 넘어오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 학생 중심 교육, 요거는 뭐 주저리 있는데 그냥 그 학점제를 운영해서 뭐 이런 걸 한다 정도고요. 그 다음 빨간색 쳐진 거 두 번째 거 보이시죠? 교육과정 내 비교과 활동,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과학 중점이 될 수도 있고 동아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뒤에 빨간색이 하나 더 쳐져 있죠. 수학, 과학, 정보 동아리, 자율탐구, 얘가 정괄고의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외의 정보들은 그냥 자율 동아리,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많고요. 이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정확히 관여를 하고 세부 특기 사항에 반영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빨간색을 쳐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과 외,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이라고 보시면 빨간색은 안 쳐져 있는데, 여기 마지막 첫 번째 줄에 보이시나요? 1학년 대상 스마트 체험교실. 요거는 1학년 대상이라서 이거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1학년 때 신청을 하면 2학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1학년 때 신청을 안 했다가 2학년 때 하게 되면 1학년 때 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수업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2학년 때 그 신청한 학생이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1학년 때 안 했던 친구들이 듣기에는 좀 비추다.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동아리, 뭐 세부특기상 다 중요하지만 어머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 학생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동아리보다 중요한 게 뭐죠? 내신 성적이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면 사실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2학년 때 신청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굳이 1학년 때 신청을 안 했던 학생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1학년 때 준비를 해서 2학년 때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시면 신청을 하는 건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오시면 교육과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요거는 말 그대로 공동교육과정, 이게 요것도 빨간색을 안 쳐놓은 이유가 크게 뭐 포인트가 되는 말들은 없어서 그냥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운영은 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학교 진로 중심 교육과정의 다양한 공동체 신뢰회복, 어머니들께 크게 와닿는 멘트들은 아니잖아요. 신뢰회복, 이게 학생들한테 성적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 중요하게 안 다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학교 자율과정이라고 있어요. 얘는 언제 진행이 되냐면, 평상시에 매일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매주 수요일, 화요일마다 3시간씩이라고 적혀있긴 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근데 그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매주 3시간 하는 게 아니고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신 끝나고 나면 한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뜨잖아요. 그때 진행을 한대요. 그 홈페이지 상에는 매주 화요일이라고 제가 기재된 건 봤었는데 실제는 시험 끝나고 진행하고 있었대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요거는 또 바뀔 수도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된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작년, 재작년 학생들을 기반으로 제가 만든 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없는 내용들도 좀 많이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또 빨간색 줄이 쳐져 있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물리학 실험 개설 운영. 근데 여기 조금 아쉬운 게 물리학이 아니라 사실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반적인 과학들을 다 다뤄주면 너무 좋은데 물리학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앞에 하나 말씀드렸었죠. 요거. 여기는 수학, 과학, 정보 다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물리학밖에 안 하는데 다 하죠. 그러니까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라면 여기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뒤에 가면 갈수록 얘에 대한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얘밖에 없어요. 얘가 제일 메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과학 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아무래도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과학 계열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커리큘럼이 많이 짜져 있어요. 혹시 다들 그 자녀분들이 이과를 지망하고 계신가요? 혹시 문과를 지망하고 계신 학생도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이과로 다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어디가? 저 못 봐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문과, 근데 이게 문과 학생들도 좀 동아리들이 많긴 하거든요. 이게 동아리예요. 작년 동아리 포스터지고요. 다 찍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홈페이지 없어요. 홈페이지 없고 엄청 많아요. 한 20개 가까이가 넘고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 가면 어머님들도 뭐 수업을 엄청 많이 열어놨어요. 수학 이 사람, 수학 저 사람, 뭐 한 4, 5명 있으면 그래서 뭐가 다르지? 뭐가 좋은 사람인 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다 줘버리면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저도 그래도 이름에 과학이 들어갔거나 수학이 들어간 건 좀 중요하긴 하겠다. 근데 그래서 똑같은 과학인데 뭐가 더 좋은데 이게 사실 어머니들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화생방이라는 건 그냥 봐도 화학 생물이겠죠. 네, 엄청 많아요. 뭐 동아리, 운동 동아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큰 건 정규 동아리와 비정규 동아리가 나눠요. 우선. 근데 정규 동아리는 과학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정규 동아리는 과학 선생님이 운영을 하세요. 근데 비정규 동아리는 과학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이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게 뭐냐면 과학이란 건 사실 학생들이 실험을 하고 실험 보고서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생기부에 기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코멘트는 과학 선생님이 주시나요? 국어 선생님이 주시나요? 과학 선생님이죠. 그러면 정규 동아리로 가야 해요. 그 학생들이 그걸 생기부에 쓸 거라면 과학 선생님이 아무래도 지식이 더 많으시고요. 실험도 더 잘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조금 아쉬운 게 과학실을 정규 동아리는 과학 선생님이 하셔서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정규 동아리는 사용하기가 힘들대요. 왜냐면 국어 선생님이 맡으실 수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선택권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사실 그분의 원 동아리가 아니신데 그거를 과학 시간을 좀 내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만약 들려고 한다면 정규 동아리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대요. 정규 동아리는. 또 같은 말로 그분께서 이게 메인 동아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에 동아리에 힘을 많이 못 써주셔서 주로 학생들이 위주가 된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좋은 게 학생들 자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도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학생들이 자율은 좀 없는 대신 체계를 갖춰서 해준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세부 특기 사항을 적기 위해서 위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하는 건 비정규 동아리보다는 꼭 정규로 가라. 이게 과학실 못 쓰는 게 많이 서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 동아리들도.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기억하세요? 앞에 제가 제일 큰 거 하나 있다고 했는데 수학이랑 과학이랑 다 하는 거. 수학, 과학, 정보라고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동아리가 있어요. 그냥 과수원이라고 해서 과학, 수학을 다 다루는 동아리래요. 그래서 얘가 과학, 수학, 정보 동아리랑 정보 탐구랑 연결이 돼서 이게 제일 메인이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여기에 대한 이점을 잘 알고 있어서 경쟁률이 많이 높대요. 그래서 면접도 보고요. 면접 들어갈 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동아리다 보니 근데 사실 선배들이 처음 와서 이 동아리 좋대, 이 동아리 좋대로는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지금 이과반 상위권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서 가지고 온 거라서 이거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보신대요. 그 학생들은 2학년들이겠죠. 2학년 선배들이 볼 거고 그 애들이 이제 들어가서 학생들에 대한 걸 뭐 면접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면접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거기 자료에 없어요. 학생들이 직접 작성을 한 거고요. 이게 좀 아쉽게도 이거에 대한 걸 발표를 할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제 인근 학교랑 좀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 대진고에 가면 대진고는 1학년 때부터 논문 준비를 해요. 제가 대진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대진고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 하나의 방향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써서 2학년 때 그 주제를 유지하고요. 2학년 때 독서를 한 군데로 몰아줘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돼 있는 걸 한 군데로 몰아서 자기의 진로를 맞게 독서를 짜라고 2학년 때 프로그램을 넣어줘요. 그리고 3학년 때는 그 논문 가지고 발표를 하고요. 근데 정발고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제일 큰 게 수학, 과학 동아리. 그러니까 과수원, 아까 그 동아리죠.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학생들이 작성만 했는데 그 파일은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수학에 대한 뭐 시험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것보다는 어머님들께서 수학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틀을 많이 보러 정발고 간담회에 오신 거니까 제가 수학에 대한 거 많이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정발고의 틀이 어떻다면 좀 들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이 정발고에 대한 전반적인 과학 동아리나 그 다음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거는 너무 많이 보셨죠. 사실 1등급 체계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1등급이 예전에 알던 그 1등급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요거를 좀 만든 건데 이따가 제가 끝나고 나면 제 블로그를 한번 발송을 드릴 건데 이건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이에요. 요게 모의고사 등급을 제가 평균을 낸 거거든요. 4년치를. 네, 5년이네요. 네, 5년치를 평균을 낸 건데 한번 1등급 컷 봐주시겠어요? 고1 기준이에요. 고1 1등급 컷 2024년 평균 내면 몇 점으로 돼 있죠? 84.6이죠. 그러면 4점짜리 문항을 4개 틀려도 1등급이 간당간당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30번, 29번, 21번, 20번에 처음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그거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뭐 이후에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4년치를 냈거든요. 거의 동일하죠. 85, 83, 84, 85, 83. 그러면 4개까지 틀려도 뭐 괜찮다는 아니지만 1등급 받는 게 우선 목표잖아요. 근데 1등급을 한 번에 받을 수는 없어서 제가 그 밑에 2등급도 평균을 내놨어요. 2등급 봐주시면 얘는 편차가 좀 크죠. 73점, 74점, 75, 76, 71. 뭐 71은 너무 낮으니까 좀 그렇다 쳐도 보통 74점 정도 되네요. 74점이면 4점짜리 6개 틀리면 24점이거든요. 그러면 100점에서 24점 빼면 76이죠. 6개 틀려도 2등급이 나와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얘가 9등급제 기준이거든요. 근데 9등급제 기준으로 보면 2등급이면 어디 가서 그냥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 아들이 그래도 수학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죠. 2등급이다. 그러면 못한다고 얘기를 할 부모님 혹시 계신가요? 2등급인데 원래 엄청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 좀 아쉽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상위 10%예요. 못한다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 안에는 들어가려면 6개까지는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버릴 문항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선 2등급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1, 2등급이 안 나오면 2등급 먼저 목표를 하시고 2등급 목표가 되려면 문항이랑 시간이 딱 정해져요. 1번부터 18번까지 25분 안에 풀잖아요. 그러면 2등급이 나와요. 왜냐면 수학 시험이 모의고사가 분당 1점이에요. 100점이니까 100분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100분 기준 100점이거든요. 근데 내신의 시간이 좀 더 짧은 건 맞지만 모의고사랑 수능 기준으로 하면 100분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25분 만에 18문제를 풀었어요. 남은 12문제 남았죠. 그럼 시간은 75분이 남았거든요. 75분 동안 그 12문제 중에 반을 못 풀까요? 18번까지 25분 만에 푼 친구인데 다 풀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뒤에 건 발판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학생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바로 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쉬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어내면 그 이후부터 뒤에 등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서
뭐 60점 나오는 거. 어차피 뒤에 거 찍어서 60 나오는 거 의미가 없어요. 1번부터 18번까지 25분 안에 푸는 연습 시키시고요. 꼭. 그 다음 뒤에 넘어가면 객관식이 또 있어요. 주관식이 또 있어요. 단답형. 22번부터 26번까지만 그게 또 쉬운 3점, 4점 있거든요. 4점과 쉬운, 죄송해요. 3점과 쉬운 4점. 걔네를 풀면 거의 2등급까지 다 올라와요. 점수가. 나머지 애들은 이제 1등급을 가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꼭 2등급 먼저 만들자라는 게 제 수업 목표예요. 그 뒤에 오시면 얘네가 학생들이 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4시간 제가 테스트를 보는 서술형 풀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술형 풀이를 제출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틀린 거는 체크를 많이 안 하고요. 그냥 풀이를 잘 했는지, 흐름을 잘 썼는지를 봐요. 답이 틀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답이 틀린 건 나중에 제가 조정해주면 되니까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고 나면 그냥 틀렸다보다 여기가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 다음엔 이 풀이로 바꿔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술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등급컷이 많이 완화가 됐죠. 1등급 10%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2등급 컷 정도가 되면 내신 1등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푸는 게 1등급의 원래 목표였는데 1등급이 완화가 됐죠. 그러면 빨리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커요. 그리고 이후에는 수능에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수능에 분명 점수가 나오죠. 수능 등급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18번까지 풀 수 있고요. 서술형도 잘 풀어주면 내신에서 속도를 빨리 내지 않아도 점수가 1등급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잘 하는데, 혹시 모의고사를 잘 하는데 내신 수학을 못한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국어나 영어는 지문이 이번에 좀 난해해서 아니면 시간이 좀 모자라서 헤매서 모의고사를 좀 못 봤는데 내신은 잘 봤다. 이번에 좀 잘해서 그 수업 준비를 잘해서 아니면 수업을 잘 들어서 내신을 잘 봤다. 근데 수학은 그게 절대 안 되거든요. 내신 잘하면 수능도 잘하고요. 수능 잘하면 내신도 잘해요. 고1은 모의고사 잘하면 내신 잘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뭐 이거는 수학에 대한 건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린다고 했고, 이거는 그냥 제가 수업하는 거고, 뭐 복습 영상도 드리고, 그 다음 개별 클리닉도 운영하고, 뭐 이거는 나중에 학원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2등급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했죠. 작년에 요거는 왔던 친구들이고 지금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 좀 전까지 수업을 했고요. 이 친구들이 처음 4등급으로 들어와서 쌤 근데 이게 분명 학원에서 제가 두세 바퀴를 했는데 모의고사가 안 풀린다. 왠지 모르겠다. 사실 모의고사를 푸는 건 정말 그 사람의 풀이를 봐줘야 되고 정말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제일 만만한 문제가 쌤이죠. 쌤만 주구장창 푸는데 제대로 못 푸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풀이를 많이 교정을 했고요. 말씀드린 1번부터 18번까지만 방학 내내 풀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자기도 알아요. 어차피 어려워서 손 못 댄다는 거. 그러니까 18번까지만 잘 풀자로 했더니 처음에 납득을 잘 못해요. 선생님 근데 모의고사 다 풀어봐야 되는데요. 국어랑 영어는 끝까지 다 푸는데 수학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9월 달에 2명이 다 나왔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3월 달에 합류를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못했죠. 그래서 60점을 받고 넘어왔었고, 그 다음 제가 3개월 수업했고요. 이제 82.4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점수 변화를 하려면 수학은 분명 공부 방법을 지금 잘 안 나온다면, 잘 나온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잘 안 나온다면 분명 방법을 잘 바꿔줄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어머님들께 연락을 드리는 건 학생들이 점수 학원에서 잘 하고 있는지를 사실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숙제는 좀 잘 했는지 아니면 얘가 등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본인들께 안내 문자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되고, 뭐 수학에 대한 더 자세한 건 학원에서 문자로 발송하든 아니면 어머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정발고 간담회를 끝낼 거고, 혹시 어머님들께서 수학 시험에 대한 거나 제가 수학 시험에 대한 거 많이 다루진 않아서 시험에 대한 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수학, 과학은 제가 시험은 잘 못했어요. 수학에 대한 시험을 많이 봐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면 없으시면 블로그에 제 그 박재균 수학을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시간표도 아마 거기 앞쪽에 보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맨 앞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맨 앞에 보시겠어요?
혹시 없나요? 앞쪽에서 넘어가시면 그 파란색으로 된 제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 뭐가 있을 텐데 혹시 보이세요? 조금 더 넘어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여기 네, 여기 제 시간표들이 있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시면 시간표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정말고 수강 대신 네. 난이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떤가요? 다른 과학 중점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고요. 그러니까 일산 동고가 제일 큰, 좀 그래도 오래되는 과학 중점인데, 과학 중점에서 일산 동고는 문제를 많이 바꿔서 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시고 정발고는 만드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모의고사 기출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주역고는 거의 8문제가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정발고는 모의고사가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한 3문제 정도? 그러고 시험 난이도는 그 일산 동고나 다른 과중보다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80점 중반, 후반 정도가 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5등급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1등급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수행평가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행평가도 그 무슨 논문 같은 연구를 해서 쓰는 거예요. 푸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주제에 대해서 그걸 제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료를 많이 못 다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서술형은 단답형으로 출제를 하셨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서술형을 엄청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풀이만 딱딱딱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교과 외풀이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교과 외풀이를 알더라고 해도 그거를 교과 내 풀이로 바꿔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빨리 푸는 방법이 존재는 해요. 몇 개 존재는 하는데 그거를 서술형에 쓸 수는 없어서 뭐 선행을 많이 나간 친구라도 그런 풀이는 분명 피할 줄 아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뭐 마무리하고 이제 부원장님이 오셔서 또 완전 간담회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